안녕하세요. 네.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거 정말 유명하죠. 오늘 저희는요. 특히 그 사람 마음을 얻고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핵심 비결 몇 가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특히 논쟁, 또 뭐 상대방 의견 존중, 실수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한 카네기의 통찰을 좀 깊게 보려고요. 네, 중요하죠. 근데 첫 질문부터가 되게 흥미로워요.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? 카네기는 뜻밖에도 아예 피하는 거라고 답을 하거든요.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네, 그 카네기의 이 주장은 그러니까 단순히 논쟁을 그냥 회피해라 이런 소극적인 의미는 아니고요. 좀 더 깊은 뜻이 있죠. 그런가요? 네, 논쟁에서 설령 이기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얻는 건 별로 없고 오히려 상대방 자존심에 아주 깊은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결국에는 뭐 원한 같은 그런 감정적인 빚만 쌓이게 된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카네기 자신도 젊었을 때 그 셰익스피어 인용구 가지고 친구랑 엄청 싸웠는데 결국 얻은 게 하나도 없었다. 뭐 이런 경험을 얘기하거든요. 그게 경험에서 나온 얘기군요. 네. 그리고 중요한 건 논쟁이란 게 상대방 생각을 바꾸는 데는 뭐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, 진짜로. 그래요? 네.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만들어서 내 주장이 맞다. 이렇게 자기 입장을 더 막 고수하게 만들 뿐이죠.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. 그 판매원 오해어 씨의 사례도 딱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고객하고 막 논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정작 중요한 물건을 파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으니까요.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다면서요? 논쟁하고 반박해서 이길 수는 있는데 상대방 호의를 못 얻으면 그건 그냥 공허한 승리다. 이 말이 확 와닿네요. 네,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. 그럼 결국 뭐랄까 관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논쟁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최선이다. 이런 건가요? 뭐 지진이나 바울뱀처럼 그냥 위험한 건 피하듯이요. 정확합니다. 그 관계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려면 그게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. 전략적인 선택. 네.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칙하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. 두 번째 원칙이요? 네. 바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절대로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. 당신 틀렸어. 이 말이요? 네. 그 말이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는 거죠. 이게 상대방의 어떤 지성, 뭐 판단력, 자존심 이런 거에 대한 거의 뭐 정면 공격처럼 받아들여지기 쉬워요. 하긴 직접적으로 틀렸다. 이 말 들으면 기분 확 상하고 일단 방어적이 되죠. 당연하죠. 강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. 그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그랬다면서요. 뭘 가르치거나 증명해야 할 때도 상대방이 전혀 눈치 못 채게 아주 교묘하고 재치 있게 해야 한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카네기가 제안하는 표현 있잖아요.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저 자주 틀려요. 사실관계를 한번 같이 보시죠. 뭐 이런 거요. 이게 진짜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. 마법 같다. 왜죠? 이런 겸손한 태도가 상대방도 나도 틀릴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좀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. 네, 그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공격받으면 뭔가 소중한 걸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자존심을 막 지키려고 하거든요. 이게 나의 생각, 나의 믿음이니까요. 내 것. 그렇죠. 벤저민 프랭클린도 젊었을 때는 되게 독단적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걸 버리고 제 생각에는요.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. 뭐 이런 부드러운 편을 쓰면서 훨씬 설득력이 높아졌다고 하잖아요. 프랭클린도 변했군요. 그리고 그 목재검사관 크롤리 씨 사례. 이건 정말 인상적인데요. 어떤 사례였죠? 상대방이 잘못된 목재를 납품했는데요. 그걸 막 지적하는 대신에요. 이 분야는 전문가시니까요? 하면서 그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정중하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. 오, 지적 대신 질문이요. 그랬더니 문제가 아주 원만하게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방한테 엄청난 호의와 존경까지 얻게 됐다는 거죠. 와, 대단하네요. 네, 이처럼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되고 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. 확실히 내 잘못 지적받는 것보다 내 전문성 인정받으면 마음이 열리겠네요.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원칙으로 가볼까요?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빠르고 분명하게 인정하라는 거요. 근데 이것도 언뜻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. 물론 뭐 쉽지는 않죠. 근데 카네기는 이게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고 강조하거든요. 현명하다고요? 네. 어차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막 지적당하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인정해버리는 게 막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. 먼저 선수 치는 느낌이네요. 아트 디렉터 워런 시설에도 비슷해요.
고객이 분명히 비판할 것 같으니까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고 인정했더니 고객이 오히려 그 사람 편을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 남북전쟁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리 장군이 모든 책임은 내에게 있다 이렇게 인정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가 때로는 훨씬 더 큰 존경과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변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. 맞습니다. 자신의 실수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막 변명 늘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또 실제로 결과도 더 좋다는 거죠. 카네기가 이런 말도 해요. 싸워서 얻는 것보다 양보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다고요. 양보해서 얻는 게 많다? 네. 그러니까 당신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빠르고 명확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게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좋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어요. 오늘 저희가 데일 카네기의 지혜를 통해서 논쟁은 피하고 상대방 의견은 존중하고 또 내 잘못은 빨리 인정하는 거 이런 태도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. 네. 엄청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원칙들을 실제 당신의 삶에서 특히 다음번에 의견 충돌이 좀 예상되는 그런 대화가 있다면 그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? 이걸 고민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네, 실천이 중요하겠네요. 네.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관계의 질을 바꿀 수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만약 당신이 다음번 대화에서 막 따지고 드는 논쟁 대신에 좀 공감을 보여주고 날카로운 지적 대신에 부드러운 질문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?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때로는 강함보다 부드러움 그리고 친절함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